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조국 당이 내일 모레 이제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예. 조국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반반으로 보는데요. 네. 지금 분위기면 원래 나올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아마 지금 이 시각 월드 클래스 프로 염장러인 우리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그 측근들과 상의하고 있지 않을까. 간 보고 있다. 네, 간 보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안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매우 생각을 크다고 하는데 보세요.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글을 올리거든요. 예. 조국에게 실망했다라고 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조국은 자기는 감옥에 있었고 근데 내가 평당원으로 뭘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의 어떤 역할을 비당원인 가진 제가 사람이 이 절차 그렇죠. 개입하는 게 공당의 그렇죠. 체계와 절차를 네.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 맞습니다. 아,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기분이 나빠 진짜. 저는 그 얘기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비당원이었잖아요. 조국 당을 탈당을 했잖아요. 예. 자기 이름이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이제 탈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저는 쉴드를 쳐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이 사면되고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 문제가 터지기까지 조국이 무엇을 했나? 조국은 지금 무슨 위원회? 뭐 연구원장, 혁신정책연구원장. 자, 혁신정책연구원장이라는 조국 혁신당의 하나의 기구의 연구원장으로 지금 취임을 했단 말이죠. 네. 지 자리 만들어서 들어갈 힘은 있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혁신연구원을 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지금 가장 조국 혁신당이 뭐 당이 얼마나 크다고 다른 이슈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슈가 강미정 씨와 그 정말 맞습니다.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직장 내 갑질이랑 포함해서 4명이나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끓고 있었는데 계속 외면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한마디만 끼워 네. 넣겠습니다. 뭐냐면 그 강미숙 씨라고 네. 이 피해자들 대리인했던 분 있잖아요. 변호사. 이분이 한마디로 딱 직격을 하는데 뭐냐면은 그래 조국 너 뭐 실권도 없고 당원도 아니었고 뭐 당직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렇다면 너 사면복권 받아 나온 다음에 국립현충원 갔을 때 너 한 사람 보고 당직자들이 우르르 당 지도부가 다 가서 마치 제왕 모시듯 그렇게 같이 참배하고 왔는데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갔겠니? 딱 한마디로 직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할말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예. 왜 기업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회장님이 물러나잖아요. 잠시. 예.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회장님이 그 그룹의 주식을 55%를 가지고 있다. 그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그 기업에 그 그룹에 큰 참변이 터졌는데 나는 등기이사도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똑같은 대표이사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등기이사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했는데 거기 뭐라고 하는 게 제가 회사의 큰 결례인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할게요. 가증스럽죠. 가증스럽죠. 예. 저는 국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조국 전 대표가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기업의 경우에도 임원들이 저녁이면은 모든 서류 들고 오너 집에 가서 다 허락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낮에 서류 장려할 때는 이제 그 바지 사장이 사인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대표의 대학 동기이자 당의 창당 준비위원장과 지냈다는 장영승 이분이 뭐 맞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전 대표라는데 7월달에 조국 면회했다. 나가서 해결하겠다고 조국이 말했고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출소하고 2주가 넘었는데도 왜 피해자들과 만남이나 전화통화조차 하지 않았나. 이렇게 친구가 직격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 장영승 씨 얘기가 굉장히 아픈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면회를 갔을 때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안다. 뭐 기다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좀 뭐한가 보다. 그래서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나왔는데 아무 일도 안 하더라. 너무 실망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제가 어저께 놀라운 얘기를 들어갖고 무슨 삼보일배 이순신 어저께 방송에서 살짝 얘기하시네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께 근데 어느 정도로 생생히 전해드렸는지는 아니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분한테 제가 네. 그 현장 묘사를 좀 생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마치 저분한테 짐이라도 떠넘기듯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신체 일부를 거론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맞습니다. 라는 게 어째 이 우리가 지금 곤란한 지점이었습니다. 한 명은 한겨레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디 출신이에요? 다른 한 명이 예. 뭐 이제 이름까지 저희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다 네. 알려지고 있죠. 그 이재명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의 행정관이었고 특별감찰 반장을 지냈었고 그래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도 아주 친한 관계고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전 의원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바로 그분 이 양반이 당의 사무부총장을 맡으면서 소위 두 번째 사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거죠. 근데 이 이번 사건, 이 두 번째 사건의 가해자인 이 S모 씨, 이분은 오히려 K모 씨, 그 한겨레 출신 거기는 영구 제명을 받았는데 네. 사안은 이게 더 무거워 보이는데 여기 지금 1년 당원권 정지만 받아서 이게 뭔가 은폐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보일배 이순신 그거는 다 그게 K예요. K잖아요. 예, K고. 요건 K고. 그다음에 S 여기는 그 정말 당의 인턴을 하다가 의원의 인턴을 하다가 당의 사무처로 취업을 하려는 정말 사회 초년병 그 여성을 자 그래 너 여기 이제 시켜줄게 면접도 보고 연봉 좀 협상할까? 이자카야로 와. 왜 면접을 이자카야 일본식 술집에서 합니까? 거기 이렇게 커튼도 쳐져 있는 데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추행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너무 정말 이거 말로 옮기기도 그렇습니다만 너 비혼주의라고 비혼이면 뭐 그러니까 성경험이 없는 거야 뭐 처녀야 뭐 이런 얘기 선을 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 여성이 너무 놀라고 여기 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감 속에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이거를 이의제기했는데 바로 그 가해자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이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일반 직장인도 아는데 그 피해자인 그 사회 초년생한테 그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아, 악질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악질이죠. 근데 그 가해자가 잘 그렇게 넘어가자. 짝이 없죠. 이렇게 네. 해서 더 공포가 가중됐다는 게 그 네. 피해자의 주장이고 피해자의 호소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분이 부끄러워 갖고 얘기 잘 못 하시니까 삼보일배 이순신 요거 설명을 드리면 네. 뭐냐면 요 때가 탄핵 그 윤 대통령 탄핵 시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예. 그게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삼보일배를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네. 자, 그런 탄핵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삼보일배가 뭡니까? 절하는 거잖아요. 네. 절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합니다. 그럼 뒷사람도 따라서 합니다. 네. 뒤에서 보다가 앞에 절하는 사람의 여성의 예. 둔부를 받겠죠. 그렇죠. 둔부를 보다가 야 저기 뭐 엄청 뭐 예쁘다 섹시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렇게 예쁘고 섹시하기 때문에 저 동상에 이순신 장군의 신체의 특정 잠깐만. 부위가 자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음경 해면체에 혈액이 유입되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옮기기도 부끄럽습니다. 진짜. 에? 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정말 동상도 발기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저질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성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젊은 여성들이 또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성들이 막 탄핵 외치면서 그 추운데 그 바닥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재들은 뒤에서 이른바 진보신문이라건 한겨레 출신 기자가 야 저 섹시하게 생겼네. 자 이순신 저 석상도 저 동상도 발기하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단체나 모임들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거기 종친회도 있을 거고 아. 이런 데에서 이건 바로 고소고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는 범죄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감춰주잖아요. 부적절한 말을 했다. 근데 사실 부적절한 말도 1의 부적절한 말이 있고 10의 부적절한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언론에서 다룰 땐 우리가
음탕한 놀이를 하자고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건을 예. 정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했던 말, 즉 이순신 동상도 발기를 할 것 같다라는 정말 추악한 말을 했다는 걸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네.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송 말고 이른바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특히 종편이나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심의에 맞습니다. 아주 덫에 걸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래 뭐좀 심한 말이 있었나 보다 하지 이렇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막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이 영웅 성웅이죠. 성웅 예, 민족의 대접을 성웅. 받는 민족의 예. 성웅인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비하했다는 거. 예.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무슨 클럽에서 춤추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클럽에서 춤추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도 부적절한데 기본적으로 그 엄동설 안에 자기의 정치적인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런 시선을 갖고 그런 말을 내뱉었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다 들은 조국이 예. 심지어는 그 친구가 면회 와서 하려고 얘기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입을 막아버려서 자기가 이 말을 못했다. 뭐 마음도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탈단계 냈다라고 하면서 탈단계를 올렸어요. 나는 여기에 장영승 씨 말입니다. 예, 예. 나는 여기에 이제 정말 희망이 없다. 뭐 희망이 이런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 장영수 아. 씨가 조국을 이제 절친이니까 예. 직함 다 빼고 존칭 빼고 그냥 조국이라고 불러버리더라고요. 예, 맞아요. 내 조국이한테 면을 가려고 당직자들한테 면회를 갈 수 있게 좀 조정 좀 해줘 그랬더니 다 거절을 하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가 나를 거절을 해? 내가 면회 좀 하겠다는데 예.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탈당기를 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아뜨거라 해가지고 탈당계 반려하고 면회를 알선을 해준 겁니다. 아, 그 면회에서? 그래서 7월 중순경에 이제 드디어 조국을 면회를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조국 당시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가 나가서 해결하겠다. 그렇지. 그랬으니 장영승 씨도 예. 그래도 뭐 언젠가 사면목권돼서 나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거니. 그렇지. 마치 피해자들도 조국 대표님이 나오시면 그래도 이 우리의 쓰라린 이 심정을 좀 보듬어 주시고 당에 뭔가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절차를 하시겠지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나와서 출소 2주 지나도록 뽀글뽀글 된장찌개나 올리셨지 전혀 보듬어 주지 않아서 피해자들도 상처가 된 거고 장영승 씨도 상처가 된 거고 또 수감 중이던 조 원장에게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간곡하게 담아 썼던 강미숙 고문 변호사, 강미숙 변호사도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자 여기서 이 장영승 예. 에피카의 그 이제 전략 담당 사장으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중요한 팩트가 하나 새로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팩트인데요.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실 창당을 준비하면서 오랜 토론 끝에 결정한 당 이름은 시민행동당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 이거 읽으면서 못 봤네. 예, 조국의 사당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외연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 이름에 조국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에 조국 본인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정이 어느 날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창당을 논의하는 회의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창당에 반대했던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들은 국회의원 비례의석 표를 얻기 위해 당의 이름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답니다. 오. 그러니까 재밌네.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은 나의 나라 나의 예, 뜻의 예. 조국이야 이렇게 말을 해놨잖아요. 예,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예, 창당 때 이 지금 비화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조국은 그 조국이 맞다. 한자만 그렇게 쓴 거다. 예, 실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 실토네요. 원래는 시민행동당이라고 창당 준비위원들이 다 해놨는데 갑자기 조국 민정수석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바꿔. 그래 조국 혁신당으로 바꾸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나온 사실 팩트네요, 진짜.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예. 제안을 합니다. 자, 사무총장 너 관두고 그다음에 조국한테 한마디만 할게. 앞으로 조국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보다 잠시 쉬면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뒤가 더 웃겨. 무엇보다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이게 주는 뭐냐면 것도 아니고 뭐야?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뜻이죠. 내가 쓸 말은 많지만 내가 여기까지만 한다. 내가 너 그냥 몸 상할 것 같으니까. 그래 몸 조심해. 몸 조심해인가? 몸 조심해인가? 네, 저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조국이 일단 다음번 바로 내일 모레 비대위원장은 안 할 거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하면 온갖 질문을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예. 강미정권 어떻게 할 거냐 알고 있어. 머리를 썰어 올리는 예. 조국님께서 저는 그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네. 조국 등판론이 있다고 그러니까 해서 당내에서 얘기는 뭐냐면 야 어차피 비대위원장이 오든 비대위원장 할아버지가 오든 결재 서류 돌고 돌면 결국은 조국한테 가져가서 그것도 승인 받을 거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 당이 싫든 좋든 이놈의 당은 조국 당이잖아. 그런데 왜 자꾸만 가짜 내세워서 바지 사장 100번 내세워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야 우리 솔직해지자. 조국 불러야 돼. 나는 이제 의견이 또 아직 강하게 있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예. 이제 박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조국이 또 누구냐. 여기서 총알바지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조국은 거리두기를 난 하겠다. 아니야. 난 여기 책임 1도 없어. 이제 이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11월 전당대회 때까지는 예. 이제 그 전에라도 여기 몸에 스크래치 날까 봐 예. 아마 몸을 사릴 것이다. 아, 그래서 아마 어쩌면 외부 인사 영입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국은 11월 그 전당대회까지 머리를 썰어 올리는 것만 하면서 저는 우아한 이미지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고개를 뒤로 싹 젖히면서 네. 앞에 내려와 있던 머리를 뒤로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썰어 올리는. 썰어 올리는 거. 예전에는 뒤에 호중에 도끼빗 넣어 갖고 다녔어요. 아, 그거 맞아요, 알아요? 맞아요. 도끼빗? 네. 도끼빗 아시는지요? 디스코 박지의 도끼빗.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많은 여야 정보 대표 오차는 안 준비했는데 하는군요. 할 게 있습니까? 아, 예. 네. 아주 그 준비하고 있었죠. 예. 네, 저는 뭐 여야 대표 오차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요? 난 가면 그- 퍼레이드?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언론들 오찬이라는 말 쓰지 맙시다. 왜요? 아니 정치인이 먹으면 오찬이고 우리들끼리 먹으면 점심밥입니까? 오늘 오찬 그게 하시죠. 예전에 우리도 오찬 할까요? 자 낮에 먹는 밥은 점심, 그다음에 해 떨어지고 나서 먹는 밥은 저녁밥입니다. 저녁밥. 예. 예.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먹으면 만찬이고 그들이 먹으면 오찬입니까? 이거를 말 바꾸자고 옛날에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유야무야 됐던 거죠. 근데 대통령 여야 대표와 점심회동 그러면 그냥 점심 때 만났다는 거가 밥을 먹었다는 거. 약간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찬 그러면 딱 떨어지긴 하잖아요. 밥자를 넣으면 되죠. 점심밥 해동. 아이고 밥 먹는 마음들이 참 오죽했겠나 싶습니다. 거기도 권위주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쟁하고 애뜰 날